혹시 삼재라고도 들어봤죠? 네. 삼재가 뭡니까? 3년 동안 재수 좋다. 맞아요? 3년 동안 되는 일이 많다, 적다? 적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삼재. 그럼 삼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잖아. 그 갑진년의 삼재는 뭐가 삼재예요? 무슨 띠가? 신자지. 신자지니까 굳이 치면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 세 띠가 들어가는 삼재, 눌삼재, 나가는 삼재.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삼재인데, 이 삼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삼재는 좀 애매한 게 있는 것이, 삼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근데 봅시다. 저는 지금 그야말로 이 원리 부분, 이쪽 그 사주 명리학이나 식감 12지 오행 관련된 원리 부분에서는 가장 전문가잖아, 지금. 근데 일반인들이 얘기를 해.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원리는 잘 모르니까 대충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스님 같은 분들도 얘기를 해,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무시를 못해. 사람들이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어디가 허구고 어디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시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내지는 뭐 적당히 얘기하거나 하는데, 오늘 한번 삼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삼재 결론은 미신이라는 게, 삼재는 전혀 믿을 게 안 되는 미신이라는 건데, 삼재가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삼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도별, 띠별 삼재가 어떤 몇 년에는 무슨 띠가 삼재인지, 그리고 삼재 원리 허실, 삼재 푸는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진짜 비법도 있고 가짜 비법도 있는데, 일단 그것도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지죠? 좋아요. 삼재 총정리. 그럼 삼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삼재가 진짜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드는 삼재, 눌 삼재, 나가는 삼재. 그 드는 삼재를 들 삼재라고 하고, 눌 삼재를 묵은 삼재라고 하고, 나가는 삼재를 날 삼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삼재는 세 개의 띠가, 세 개의 띠, 4살 차이 세 개의 띠예요. 그 세 개의 띠가 3년씩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를 들삼재라고 하고, 두 번째 해를 눌삼재라고 하고, 세 번째 해를 나가는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2024년 갑진년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때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세 개 띠가 나가는 삼재라는 것은 이미 3년 차라는 얘기야. 이미 2022년에 들삼재고, 2023년이 늘삼재고, 2024년이 나가는 삼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들삼재 때는 들삼재들 안 좋고, 늘삼재 때는 늘삼재들 누적대 안 좋고, 나갈 때는 한 대 때리고 나간다고 얘기해. 근데 삼재인데도 일이 잘 풀릴 때가 많거든? 그럼 또 뭐라고 해? 잘 풀릴 때 삼재는 복삼재라고 얘기해.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풀릴 때 복삼재라고 하고, 안 풀리면 더 힘들면 악삼재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와 원리, 즉 10년을 주기로, 12년을 주기로, 특히 삼재는 3년씩 걸리는 거야. 어떻게? 12년마다 12띠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12년마다 3년씩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사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사입이라는 게 유사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유사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 유사한 근거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삼재는 일구의 가치도 없는 전형적인 미신이라는 게 결론인데, 한번 삼재 봅시다. 삼재를 또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어요? 삼재팔란이라고? 삼재와 삼재팔란이란 말까지 써,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의 무속인원, 신앙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한때 불교하고 도교하고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삼재팔란은 팔정도에서 팔란 같은 경우는
불교 쪽에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삼재도 불교에서 넘어왔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삼재하고 팔란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면은 이 삼재는 두 가지 의미를 써요. 실제는 이렇게 삼재라고 많이 쓰는 말이 있어. 원래가 삼재. 따라봐. 삼재. 앞에 삼재는 여기 인재제자 쓰는 거예요. 뒤에 삼재는 바로 그 재앙제자 쓰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 삼재가 원리가 되는데 이 삼재는 우리가 삼재사상, 삼원론 해가지고 천지인 삼재라고 많이 하잖아요. 들어봤죠? 거기 쓰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혹은 만물. 그래서 바로 천지인. 여기서 이제 이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삼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하고 혼동을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안 좋은 삼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삼재는. 이거는 그냥 삼재 사상을 얘기하고 천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따와서 이 삼재란 자체가 석삼자에다 재앙이니까 이걸 뭐로 의미하냐. 일단 세 가지 재앙을 의미한다는 이런 설들이 있어. 사람들이. 세 가지 재앙.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세 가지 진짜 의미는 세 가지 재앙보다는 3년 동안 이어지는 안 좋은 재앙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세 가지 재앙으로 쓰고 세 가지 재앙. 여기 세 가지 재앙은 여기는 천재, 지재, 인재 이렇게 돼 얘기해. 천지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천살, 지살, 인살 이 살자를 안 좋은 살자 써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요. 그 다음 바람재, 물재, 불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거야. 왜? 세 가지로 나누려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삼재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의 의미보다는 아까처럼 3년 동안 12년 중에서 3년 동안 12년이 주기적으로 돌아갈 때 3년 동안을 겪게 되는 즉 세 개의 띠가 3년 동안 겪게 되는 안 좋은 일 이런 의미가 삼재의 지금 전형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까 삼재 팔란할 때 팔란은 뭐 이렇게들 있습니다. 뭐 굳이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들 뭐 정난이 또 그 저기 현재 왕난, 정난, 뭐 화난, 순난, 뭐 인난, 비인난, 병난, 독축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막 이 부분들이 이제 불교에서 넘어오고 좁혀지면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말이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넓게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오다 보면은 항상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 안 좋은 일들을 겪을 때 뭔가 이유 내지는 변명거리를 찾아주게 돼 있다고.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삼재, 아홉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정확히 삼재는 출생연도인 띠를 가지고 이렇게 띠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성이 주가 되는 거예요. 시간성. 근데 우리가 띠를 얘기할 때 토끼띠, 무슨 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띠가 언제부터 띈 거예요? 양력 1월 1일부터? 음력 1월 1일부터? 아니면 입춘부터? 입춘부터인 거야. 양력 2월 4일 5일 입춘이 지나야지 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2월 1일 날 태어났다면은 2023년의 띠인 개묘년 토끼띠가 되고 2월 5일 날 태어났다면은 바로 이제 갑진년 용띠가 되는 거예요. 2025년, 6년, 7년 마찬가지. 이해하죠? 그래서 띠, 바로 입춘을 기준으로 한 띠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띠,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삼재는 바로 이런 개념인데, 원리, 우회, K미대학 석화명리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하나씩 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삼재가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잘 봅시다. 삼재의 가장 기본은 세 개의 띠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왜 세 개의 띠일까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하필이면 세 개의 띠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3년일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 삼재 이 이론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삼재 이론이 맞는 건 아닌데, 단순히 12년 중에 3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소지는 좀 있습니다. 정확히 친다면 K미리학 석화리듬, K미리학의 석화리듬이라겠죠? 우리 인생사계제 석화리듬 먼저 아시죠? 그것은 삶이 10년을 주기로, 12년을 주기로, 아니면 60년을 주기로, 600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10년 주기하고 60년 주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주기는 따로따로 십간,
연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십간 몇 년 할 때 연도. 그 12년 주기는 12지. 12지.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띠. 이건 띠예요. 띠. 이거 보면은 자 지금 특히 10년 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걸 주관하는 주기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한 사람도 있지만은 10년 주기가 더 정확해요? 12년 주기가 정확해요? 10년 주기가 정확한 거예요. 12년 주기는 사건의 어떤 양상을 얘기하는 거고 10년 주기는 성패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 성공과 실패의 10년 주기 패턴 석가리듬. 따라해보세요. 석가리듬. 이것은 성공과 실패가 10년 주기로 움직이면서 누구나 존재하는 개인 고유의 10년 주기 인생 사계절 흐름인 거예요. 10년 중 5년은 상승하고 5년은 하락하는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이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다? 겨울 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년 중에 한 번씩은 누구나 3년씩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주기하고 섞여서 확 느낄 때도 있고 조금 덜 느낄 때도 있지만 반드시 12년 주기가 아니라 10년 주기로 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따진다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뭔가 어려운 게 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보지 않으면은 주기를 정확히 알지 못해 주기라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있는데 우리 최 감사님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를 사주나 이런 공부한 사람이 천간을 먼저 이해했다고 해서 십간 지지를 먼저 이해했다고 했어요. 지지하고도 친하다고 했어. 천간하고 친하다고 했어. 지지 12띠가 더 친하다고 했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2띠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석가리든 어쨌든 간에 슬럼프가 겨울 3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에는 주기가 있는데 바로 10주기는 천간, 따라서 갑을 천간, 십간, 천간. 이 10개의 천간인 겁니다. 이 10개의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움직이면서 24년은 갑진년, 24년, 그 다음에 25년은 을사년, 그 다음에 병오년 할 때 이게 항상 갑에는 4년이고 을에는 5년이고 이건 십진법으로 반복이 돼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연도로 쭉 흘러가는 이런 연도가 계속 흘러가지 이건 무조건. 이 흘러가면서 지지하고 결합돼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갈 때 봅시다. 천간은 10년을 반복하고 지지는 따라서 12지. 지지. 이거는 자축인묘 진서미 신우술에 해가지고 이렇게 12띠를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 무슨 얘기예요? 12띠로 반복이 되고 그럼 우리 반복주기가 10년 있고 12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재처럼 어려운 거는 10년에 반복이 돼요. 3년씩. 그런데 그게 띠별로 똑같고 이렇지가 절대 않은 거야. 그건 또 다른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각자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도 12지지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이 12띠가 돌아가다 보니까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건 성공과 실패를 직접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12띠 동물이 들어왔지만 이 12띠가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렇게 배치가 돼.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한번 보자. 오행을 따라 수, 화, 목, 금, 동, 서, 남, 북.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제 문제죠. 동서남북. 12띠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따면 자 따라붙다 신자진,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12띠가 원숭이, 닭, 개는 한쪽에 몰려 있어 이렇게. 그리고 따라붙다 해자축. 돼지하고 쥐하고 소도 한쪽에 몰려 있어 북쪽에. 그리고 인묘진.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용도 한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사오미. 뱀과 말과 양도 한쪽에 몰려 있어.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게 어디에? 방향에 따라 몰려있잖아. 동서남북. 그래서 뭐라게? 합은 했는데 무슨 합이다? 방합. 방향의 합. 따라 방합. 이게 방합인 거예요. 이 방합이 몰려있고 이 사주학에 이 걸리는 이 방합이라는 게 하나의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 이게 뭐냐면 올해가 예를 들어 자년이다. 그럼 내년은 충년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지금 진년이잖아. 그럼 내년은 사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재는 이렇게 3년은 어떻게 가느냐? 요 방합의 방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하고 쥐하고 소 이 방합 3년 동안을 쭈르륵 가. 그리고 요 3년을 또 쭈르륵 가. 2024년이 갑진년이거든. 2022년이 이민년이야. 그러니까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동안은 하나의 삼재가 온 거고. 그럼 다시 2025년은 을사년, 뱀의 해. 이때부터 3년 동안 또 하나의 삼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때부터 하나의 삼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럼 12년 동안 몇 번 하나? 하나, 둘, 셋, 몇 번? 네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씩. 그러니까 정확히 치면은 3년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대로 4개의 띠가. 그러니까 4개를 가려니까 12지지가 4개를 가려니까 띠는 3개 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어떤 원리가 또 있냐? 조금만 복잡하지만 이걸 이해를 해줄 게 있어. 요 따라 12지지. 공부를 여러분이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앞으로 공부할 거라. 요 12지지가 조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마주 쳐다보는 사람들은 12지지가 마주 쳐다보면은 좋아하겠어. 서로 정도 들겠지만 보통 인류는 마주보는 사람을 싸우는 사례가 많어. 친하게 지내는 사례가 많어. 싸우는 사람. 그러니 뭐라고 하냐. 따라가 충. 이 충자, 비울 충자. 이걸 어떨 때는 옛날엔 이렇게도 써. 이걸 이렇게도. 이거는 충돌 충자예요. 가운데 무거울 충이 들어서.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이 충자예요. 이 충의 의미는 뭐냐? 무언가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충돌해서 깨지고 비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충돌해서 부딪히고 비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쥐하고 말은 서로 충을 해. 그 다음 또 보자. 이걸 따라 좌우 따라 좌우충. 충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충을 하는데 잘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지지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지지, 끝에 있는 지지를 나중에 이 앞에 있는 지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해. 뭐라고? 따라 무슨 지? 만맹자 써서 맹지라고도 하고 맹렬할 명자 써서 맹지라고도 하고 이게 만맹자 이게 이렇게 맹지라고도 하고 여기다가 맹렬할 명자 써서 맹지라고 돼. 앞에 있는. 그래서 여기 이게 이 해자축에는 얘가 있고 인묘진에는 얘가 있고 사오면은 사가 있고 신유에서는 신이 있는데 요것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 근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따라다 삼합, 방합, 또 요것을 따라다 맹지, 생지. 새로 난다 생지라고 하고 이 맹지와 맹지가 맹지. 그러니까 삼합과 방합의 방합, 삼합과 방합끼리 충돌한 현상인 거야. 맹지가. 지금 무슨 소리냐?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이거는 원리가 조금은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두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충돌하는데 굳이 치면 이 중에서 다시 봅시다. 이 중에서 여기 잘 보자고.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서로 충돌해. 그리고 돼지하고 뱀하고 충돌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첫 자리에 있는 시작 첫 자리에 있는 충돌할 때부터 뭐가 생기냐? 합이 딱 여기 삼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 이 세 개가 방합이잖아, 방합. 방합의 첫 번째인데 이걸 딱 보면 또 뭐라고 하냐? 이 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합은 방향의 합인데 우리 또 뭐가 있냐면 따라붙어 삼합. 나중에 삼합의 원리를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삼합이라는 게 이건 뭐냐? 4살 차이라고 하는데 쥐띠하고 하나, 둘, 셋, 4살.
용띠. 하나, 둘, 셋, 네 살짜리 상합. 이렇게 삼합이라는 걸 이루어. 이 삼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 세 개 띠인데 요게 맹지라게 맹지. 아까 이게 뭐하고 축을 한다 했어요? 호랑이하고 축을 한다 했어. 2022년이 호랑이 해였어. 그 호랑이 해는 얘들 셋이, 이 삼합은 셋이 친하다 보니까 놀러도 같이 다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니까 사고도 같이 치고 하니까 문제도 같이 겪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세 가띠가 놀러 다니다가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3년 동안 삼합이다, 방합이다. 아니, 3년 동안 삼재다 해서 여기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항상 호랑이가 올 때마다, 호랑이 얘가 12년에 한 번씩 오겠죠? 호랑이 년이 올 때마다 드는 삼재, 눌 삼재, 나가는 삼재. 그럼 봅시다. 우리 그 최감사님 무슨 띠야? 닭띠요. 닭띠. 닭띠 38 닭띠. 그럼 봅자고. 닭띠는 여기 딱 보자. 어디? 여기 닭이잖아. 닭띠는 4살 차이가 뭐야? 3위. 닭띠하고 뱀띠하고 띠, 소띠. 소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뱀이야. 뱀하고 딱 싸우는 게 누구라 했지? 돼지야. 예. 돼지년이 시작될 때부터 3년 동안이 삼재인 거야. 이 해띠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럼 또 무슨 띠야? 뱀띠. 그럼 방금 또 갔다 뱀띠. 똑같은 거예요. 닭띠하고 뱀띠는 삼합. 그러니까 둘이는 굳이 보면 이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 가잖아. 근데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얘기야. 왜냐면 띠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최 대표는 무슨 띠? 원숭이띠. 원숭이띠? 범띠? 응. 아, 거기 원숭이띠, 범띠. 아, 최 대표 둘이다 보니까 그렇구만. 그럼 잘 보자고. 자, 우선 범띠는 호랑이띠와 말띠하고 개띠가 삼합이야. 이 삼합이 호랑이하고 싸우는 게 누구야? 원숭이거든. 원숭이 띠 해가 되면은 이때부터 3년 동안 삼재인 거야. 삼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보면은 얘가 원숭이나 했죠. 원숭이하고 쥐하고 용이 이 중에서 원숭이하고 호랑이 싸우니까 호랑이 해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나가는 삼재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정 네, 범띠입니다. 범띠. 아까 범띠 했듯이 범띠처럼. 그럼 보자. 범띠는 어느 게 범띠야? 자, 짠. 범띠. 범띠, 말띠, 개띠. 이 띠가 뭐하고 싸워? 잔나비 해만 되면은 3년 동안 삼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하겠죠? 네. 이것이 삼재의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돼, 이제. 다시 정리해버리면은 이번 기회에 삼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밀리니까 안 되네. 자, 따르다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이 22년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오케이? 그 다음에 돼지띠, 토끼띠, 여기 양띠는 딱 해묘미. 요 띠는 언제? 2025년부터 시작되는 게죠. 2015년부터 들어가는 삼재, 25년에. 2026년에는 눌삼재, 2027년에는 나가는 삼재. 어느 게 더 힘들까? 날삼재. 날삼재. 그러니까 날삼재가 힘들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좋았으면 그때가 안 좋은 해를 더 힘들었다고 해버리는 게 그냥.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삼재는 얼마짜리 구슬해야 풀릴까? 하나 더 가고 얘기할게요. 삼재 푸는 비법. 따라다 일호술. 그럼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언제야? 2028년. 왜? 호랑이하고 원숭이하고 싸우니까 원숭이의 이 무신년이. 그리고 무신 28, 29, 30년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삼재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31년. 아, 요거는 30년. 호랑이띠가 아니고 요거는 띠가 바뀌어야 되지 이제. 뱀띠. 요거 4니까 뱀띠. 4.
유, 닭띠, 축, 소띠. 이 세 개 띠는 2031년, 32년, 33년에 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요? 이게 한꺼번에 정리한 거야. 띠만 가지 따지면은 여기 보면은 해, 묘, 미 이게 한글로 했는데 한문도 같이 넣어줄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해, 묘, 미. 그래서 여기 해가 뭐야? 묘가 뭐야? 돼지. 돼지. 미는 양. 양. 묘는 토끼. 토끼. 이 세 띠는 언제 해하고 충하는 게 돼지하고 싸우는 놈이 누구라 했어? 뱀. 그래서 여기 뱀이 항상 들삼재. 그 다음에 뱀년, 그 다음 다시 순서대로 사오미로 가니까 말년, 늘삼재, 미년, 날삼재. 그 다음에 인우 따라 인호술. 수술. 호랑이, 말, 개는 여기 호랑이하고 싸운 놈은 어디 갔어? 저기 저 사유축이지. 원숭이야. 그래서 원숭이 신, 유, 술 동안 삼재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따라볼게요. 사유축. 사유축인데 요거는 닭띠하고 뱀띠하고 소띠는 소띠. 요 뱀하고 싸우는 놈이니까 돼지부터 해, 자축으로 삼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신자진, 잔나비하고 용하고 쥐는 요 잔나비하고 싸우는 거니까 호랑이, 인묘진. 요때 삼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은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이 삼재가 다시 한번 삼재는 지금 일리가 있는 거다, 아니면은 얼마짜리 구대야 풀린다, 아니면 전형적인 미신이다. 자, 삼재는 지금부터 자 봅시다. 삼재는 뭐 갖고 따진다? 띠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띠는 연을 의미해. 연도. 그럼 우리가 연도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동갑내기가 전부 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같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결혼 언제 못하고 언제 안 사업하다 망하고 동갑내기 다 그래? 그러면 다 똑같이 나이가 되면 다 망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삼재는 의미가 없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본다라면은 삼재가 의미가 없다는 것들. 굳이 치면은 이게 사주팔자라는 거야. 따로 사주팔자. 사주팔자인데 따로 이걸 또 설명하더라도 사주팔자는 뭐냐?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태양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에서도 이 사주하고 팔자를 따로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 보통은 사주 봤냐? 팔자 봤냐? 정확한 명칭은 사주팔자예요. 근데 사주하고 팔자에서 사주는 4개의 기둥, 늑사자에다가 기둥주자니까 4개의 기둥, 그리고 8팔자에다가 글자자니까 4개의 기둥 8글자. 4개의 기둥인데 8글자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것. 사주명리학의 사주팔자의 정확한 기준, 사주명리학의 분석 기준이 되는 사주팔자는 누군가의 운명 바코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부를 얘기한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2시간 간격을 간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은 태양이 머리 꼭대기 올 때를 기준으로, 태양은 시간을 주관하잖아. 오기 전에 1시간, 지나갈 때 1시간까지 2시간 범주를 전부 다 그냥 간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서울, 부산, 찍구 어디야? 부산, 서울, 찍구, 저 소련, 야쿠츠크까지 전부 다 똑같은 시간이 같다면은 사주팔자는 같은 건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사주팔자는 양력이 기준이나 있어, 음력 기준이나 있어? 양력이 기준인 거예요. 사주팔자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 그건 내가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사주팔자를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근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사주는 똑같은 사주일지라도 연, 월, 일, 시. 이 연월 일시가 사주팔자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2개씩. 연 2자, 월 2자, 일 2자, 시 2자까지 해서 이게 사주팔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거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사주팔자를 설명 안 할 수가 또 없네. 설명해야지 이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는 다 들어서 원영이 다 알고 있지? 최 대표님. 사주팔자 기준 양력, 음력 알고 있지? 예. 양력이 음력이야. 양력이요. 왜 양력이야? 태양을 기준으로 해요. 오, 박수 한번 쳐줘. 태양을 기준으로 맞는 거야. 태양 기준으로 해서 뭐 그것들은 내가 따로 설명하다 치더라도 왜 태양이 기준이야? 거기까지는 애매하지. 너무 많은 걸 물어본 거야. 우리 최 대표님 이해가요? 태양 기준하는 거? 이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는 줄. 김에 사주팔자를 조금 설명합시다. 그냥 하는 김에. 자, 따라다 사주팔자.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사주명리학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는 초기 조건인 거다. 근데 그거는 우리 사주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다. 자, 사주 볼 때 필요한 게 뭐다? 출생년, 월, 일, 시, 아빠 몸무게, 엄마 직업.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사주는 누군가의 운명 모든 함축되어 있는 바코드로서 이걸 직업부터 잘 나가고 생긴 걸 다 찾을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의 외모는 아까 했잖아. 내가 눈 떠보니 엄마가 누구나 있다 다르듯이 유전인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는 유전인자 엄마 아빠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노력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노력 영향이 없어? 아, 지금 있지. 있습니다. 이 당연히 노력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 난 되는 대로 사는 줄 알았어. 그냥 부모 영향이 있고 노력 영향이 있지. 그리고 출신 지역 환경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이디오피아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이 역할 한다 안 한다? 못하지. 못하지. 법무사도 못하는 거야. 북한 아우지 탄광주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인생이 참 짱짱한 거 나머지 애매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환경의 영향이 있지. 그리고 만약에 시대적 영향도 있다 없다? 있다. 사주가 60년이나 600년 전에도 같은 사주가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몇천 년 전에 태어났다. 이 직업을 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적, 시대적 상황, 환경적 상황, 부모, 노력 이걸 통틀어서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 직업이 600년, 60년 전에 지금 직업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는 그걸 다 무시하고 오직 누군가 태어난 시점을 태양이 2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시점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 법무관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2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 여러 명이지. 서울, 대한민국 전체를 치면은 무지 많겠죠. 전 세계를 치면은 더 많죠.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 법무사님 사주를 딱 뒤밀었을 때 지금 미래의 직합학사 1호 소지학 교수 강의를 듣고 있다고 봐. 이걸 맞추면 대단히 용한 건데 그게 맞으려면 논리적으로 정 법무사님하고 똑같은 모든 사주팔자 다 여기 와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는 직업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뭐래? 태양이라고 했잖아. 태양. 그럼 우리는 태양에 따라서 삶이 변하는 거야. 가장 기본 원리가 이런 거예요. 궁합 때 얘기했었잖아. 8월 5일 날 덥다 차갑다. 춥다 덥다. 그냥 덥다 많이 덥다. 많이 덥다. 오후 3시 무지하게 더워. 개가 혓바닥 빼놓고 헉헉거릴 정도로. 그럼 이렇게 더울 때 태어난 사람이 여름을 만나면 더 일이 꼬일 확률이 크다, 풀릴 확률이 크다. 꼬일 확률이 크겠지. 개연성이. 꼭은 아니지만 선을 보러 갔는데 8월 5일 날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이 8월 6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또 앞에 나왔어. 같이 손 붙잡고 싶겠다, 떨어지고 싶겠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겨울밤에 태어났다. 누가 더 부지런할 개연성이 클까? 봄 아침. 누가 더 머리가 좋을 개연성이 클까? 겨울밤 배는 거 없으니까 머리만 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원리를 분석하는 게 사주 명리학인 거예요. 그런 흐름을 찾는 거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면서 태어날 때 태양 에너지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계속 공전과 자전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맞아지면은 일이 잘 풀리고 소리 운이 좋은 거고 균형이 안 맞아지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했는데 그 원리를 제대로 못 찾은 게 기존 사주명리학이고 아까 우리가 12띠를 가지고 얘기했어. 삼재에서
12띠는 현상을 설명하니까 12년에 한 번씩 그 띠별로 반복되는 현상은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게 반복되진 않아. 그런데 12년마다 반복되는 어떤 양상이 있을 수는 있는 거야. 뭔지 이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미신이 형성되는 거야. 아예 근거 없으면 미신이 되지도 않아. 사람 믿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 삼재, 그럼 저기 넘어갑시다 일단. 그런 개연성, 12띠는 10가는 정확하게 10년 중에 3년씩은 석가리듬에서 겨울이 있어요. 성패를 적용해. 좌우에. 근데 12띠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지는 않아. 단지 12년마다 쥐띠가 반복되고 말해가 반복될 때 그 관계성이 비슷한 양상들이 일어난 것들은 그런 반복되는 흐름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12년에 3년씩 안 좋은 일로 나타나지는 절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사주 명리학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사주 명리학은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태양의 에너지라,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똑같은 날 태어났어도 낮에 태어난 사람, 밤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운이, 그러니까 같은 날 태어났어도 낮과 밤에 태어나면은 운이 같다, 다르다. 삶이 다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하는 그 유머가 있잖아. 우리 여기서도 한번 써먹어 볼게. 강의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 석가명리 듣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최 대표님 영어 섞었어도 괜찮죠? 예. 아, 대답이 나머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담스러운가 봐. 최 대표님 대답 안 하네, 두 분 다? 영어 섞었으면 부담스러워? 아니요? 그 대답을 안 해서. 이쪽은 좀 부담스러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이게 어려운 영어 아니야. 여기는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를 섞었을게 이해를 해요. 아시겠지? 그럼 저는 정확히 들어가. 2024년 2월 7일 낮 12시에. 몇 시에? 12시. 잘 들어, 영어니까. 24년 2월 7일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A라고 한다고. 뭐라고? 네. 어렵진 않지? 저녁 때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B. 거기까지 알아. 확실히 엘리트는 달라. 시대. 그럼 밤에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C. A와 B와 C는, 이거 봐. C 하니까 밤에 태어나니까 목도리 스카프도 떨어지잖아. 자, A와 B와 C. A는 낮에 태어나서 태양을 빵긋 웃음에 쳐다보니까 태양도 에너지를 듬뿍 주잖아. 그러니까 좋아. 그 다음 B는 저녁에 태어났으니까 태양을 째려보잖아. 그 태양도 같이 째려보면서 에너지를 살짝만 줘. C는 태양을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보고 저기 하니까 태양도 열받아서 에너지를 준다, 안 준다? A와 B와 C는 출생연이 같다, 다르다? 출생월이 같다, 다르다? 같지. 출생일은 같아. 년월이 다 같은 거야. 사주의 6글자가 같은 거야. 단 몇 글자만 다르다? 2글자만. 4기둥 중에서 한 기둥만 달라. 그런데 삶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봅시다. 시만 달러로 다른데 일까지 다르면은, 사주의 반이 다르면은 공통점이 많겠다, 적겠다? 많이 줄어들겠지. 심지어 월까지 다르면은 사주의 2글자만 똑같아. 6글자가 틀려. 이거야말로 공통점 찾기가 어렵겠지. 이해 가죠? 근데 삼재는 8글자 중에 띠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거야. 이해 가죠? 즉 사주 8글자 중에서 연, 월, 일, 시 중에서 시간만 틀려도,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고 시간만 틀려도 삶이 다른데 태양 에너지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도 다르고 월도 다르고 심지어는 천간도 다르면은 요 띠만 가지고 4살 차이가 똑같이 안 좋은 일을 동시에 겪는다는 것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치 어떤 녀냐, 이름에 농자 들어가면 농사 짓고 가자 들어가면 가구점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삼재는 전혀 믿을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사자가 들어가는데 앞에 들어갈까, 뒤에 들어갈까? 뒤에. 앞에 뒤에 들어가면 박사, 변호사, 법무사야. 심각한 거야, 이게. 앞에 들어가는 거야, 앞에. 사이비, 내지는 사기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를 갔는데 누군가가 삼재를 얘기해. 딱 하고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또 얘기해. 삼재 빌미로 뭐를 쓰라고 얘기를 한다고. 부적. 그럼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쎄. 그걸 요구하는 사람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할 때? 사자가 앞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 뒤에. 뒤야. 법무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앞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간혹은 이걸 잘 모르고 뭔가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삼재를 핑계로 대는 경우는 있지만 삼재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되지 않아. 내가 이런 특강을 많이 하니까 가끔 질문을 많이 해. 어디 가니까 그래. 갑자기 손 번쩍 들고 교수님, 예, 우리 시동생은 삼재 때 진짜 박살났습니다. 안 좋은 일. 그는 뭐라고 대답했겠어? 예, 그럴 수 있죠. 그 시동생은 삼재 아닐 때 더 안 좋은 일 겪습니다. 우연히 삼재라는 시기하고 안 좋은 게 겹친 거지 삼재 때문은 아닌 거예요. 삼재는 전혀 근거 없는 뭐다? 미신이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왜 정확히 얘기를 못 하느냐? 삼재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무시하자니 삼재 때 안 좋은 일 걸리면 자기 뭐 책임지는 것도 같고 뭐 이러니까 말 못하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재를 핑계로 뭔가를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뭐 절에서도 삼재 풀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 훌륭한 스님들은 또 안 그러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대중이 원하면 해주기도 해. 안 하면 막 풀이 뭐 해달라고 하니까 써주기도 하는 거고 삼재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 삼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풀릴까? 삼재가 풀리는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야. 삼재 풀이한 비법이 있다 없다야? 삼재 풀이한 비법이. 자, 있을까 없을까? 삼재 풀이 비법. 있다 없다. 자, 어디 가서 삼재를 풀어서 구슬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집을 가면은 뭐라게 삼재 잘 풀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안 해? 아니요. 삼재 또 풀으라게 굿했는데 삼재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삼재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우선 그 이치를 알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삼재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였어요? 띠 가지고 오는 거야. 용띠, 뭐 잔나비띠, 닭띠 이런 띠 갖고 오는 건데 굿하면 띠가 딱 풀려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구슬하면 삼재가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삼재 소멸부 구슬에서 나쁠 건 있다 없다? 자, 굿하면 첫째 무속인이나 법사님이나 이런 분들 먹고 살게 해주고 도와주잖아. 예. 또 거기 만물상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해주는 건 나쁠 건 있다 없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나쁠 이유는 없잖아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쁠 건 없어.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하면 돼. 근데 내가 안 좋은 걸 풀려는 목적으로 굿이나 기도를 한다면은 그건 성과가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없어. 그래 어디 갔더니 삼재 푼다고 해서 딱 보고 사람한테 사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아니 뭔지 아시죠? 눈 동그랗게 뜨고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와야 돼. 속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앞에서 사자가 앞에 뒤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야. 따지면서 앞에일까 뒤일까 물어보면 골치 아픈 거야. 아, 예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과연 K미래학 관점에서 정말로 삼재를 제대로 푸는 비법이 있다 없다? 내 이 말 한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잖아. 있기는 있어. 근데 얘기하면 함부로 안 돼. 할까 말할까. 아, 우리 제자들이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그치? 박수도 한 2번 쳐주면은. 삼재 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우리끼리 영업 비밀이니까 잘 들고 있어야 돼. 아시겠지? 이것도 영업 비밀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럼 뭐다? 삼재가 뭐 갖고 이루어진다? 띠. 그러면 결국에는 뭐겠어? 띠를 바꾸면 되잖아. 띠를 어떻게 바꿔? 글자를 바꾸면 될까? 원리를 생각해. 원리. 모든 원리야. 띠가 만들어진 원리가 뭐예요? 어려운 거야? 띠가 왜 만들었지? 내가 처음에 찍었어? 가위바위보? 12지를 만들어준 데서 태어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띠가 본인 띠가 됐냐고. 12지라는 게 있는 데다가 맞춘 거죠. 본인이 맞췄어? 아니요. 그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띠에 태어난 거잖아. 예. 그 띠에 태어난 거잖아. 띠가. 간단해. 이 띠를 바꾸려면은 태어난 해를 바꾸면 돼. 아, 갑자기 자, 쉽게 말해서 띠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띠가 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원은 원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한 거야. 원인이 그거잖아. 원인을 받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돈 보려고.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으면 골치 아프네 내가 좀. 엄마가 없어. 나는 이제까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엄마 없다 소리 맞긴 맞네. 엄마가 없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다 남의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건 좀 어렵겠네. 물론 사소한 문제가 있긴 있어. 엄마가 없는 분하고 엄마가 계셔도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가 있지. 이제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거는 나도 연구 중에 있어 지금. 만에 하나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삼재를 풀 수도 없는 거야. 왜? 원리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정해진 거니까 바꾸려면은 이걸 풀려면은 엄마 뱃속에 갔다가 그 띠를 바꾸고 나올 때 삼재가 풀리는 거야. 그렇잖아. 맞잖아. 이치가 논리가.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은 그건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삼재는 풀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건 삼재는 풀 이유가 있다 없다. 풀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아예. 삼재란 조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단지 10년에 3년 석가리즘에서도 안 좋은 시기는 있어. 그건 10년을 반복으로 좋고 안 좋고 반복이 돼. 그리고 12년에 3년 동안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 조금 뭐 어떤 다툼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건 왜? 어떤 원리에서 그렇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시기들에 나중에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금, 화에서 신, 유술 이 3년이 똑같은 오행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내지 특히 2년 정도는 어떤 양상이 갑자기 공부하러 갔잖아? 그럼 1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공부하러 갈 거야. 내가 올해 내년 예를 들어 2025년이다. 30년이다. 뭘 하고 싶은지를 보면은 그들이 12년 전을 보면은 양상,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그때 내가 어디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면 이때 또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커. 근데 친구를 만나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돈을 벌었다 이거는 달라. 그건 뭘로 결정된다? 그건 10년 주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뭔지 이제 아시죠? 그래서 삼재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아까 띠별로 똑같이 이렇게 세 개의 띠가 똑같이 3년씩 오는 삼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재는 의미가 없는 전형적인 미신이다. 이해했습니까? 네. 질문에 답이 됐죠? 조금 어렵기는 했어도 어려운 건 있었지. 그렇지만 삼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이 됐네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고. 삼재에 대해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삼재를 빌미로, 삼재 때문에 4주까지 우리는 짚고 넘어갔어.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얘기한다면은 그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를 짚고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아홉수나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음양오행 10간 12지 뭐 4주 뭐 하나씩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